이 더러운 청소부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명품 핸드백을 든 젊은 여자의 손이 청소복을 입은 60대 여성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바로 그 순간 도시락 가방을 들고 막 도착한 며느리 하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에게 폭행당하는 걸 목격한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품 여자 옆에 서 있던 남자, 바로 하영의 남편 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23년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모른다고 부정한 순간,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은숙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65세의 몸은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작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20년 전 호텔 객실 팀장으로 일할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불평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일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가방을 매는 은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8살 태영이 은숙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였는데 말이죠.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청소 노동자들과 새벽 배달 기사들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 안 은숙은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1997년 IMF가 터지고 은숙이 일하던 호텔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5년 경력의 객실팀장이었지만 명예퇴직 대상 1순위였습니다. 퇴직금은 절반만 받았죠. 그 돈으로 남편의 암 투병비를 댔지만 결국 남편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은숙에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도 회사 망해서 파산했어요. 우리의 태영이 좀 맡아줄 수 있어요? 동생 부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살 태영만 남겨두고 말이죠. 은숙은 망설임 없이 태영을 데려왔습니다. 법정 양자로 입양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숙은 백화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경력이 있어서 청소만큼은 누구보다 완벽했죠. 새벽 4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태영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모든 걸 청소일로 해결했습니다. 지하철이 은숙의 목적지인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은숙은 백화점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언니,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후배 청소부인 김정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숙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죠.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요. 청소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청소 도구를 챙겨 각자의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의 담당 구역은 백화점 VIP 라운지였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은숙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물기가 조금만 남아도 얼룩이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닦아야 했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휴식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전 9시 백화점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은숙은 구석으로 물러나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고객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하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도시락 갖다 드릴게요. 점심시간에 뵈어요. 하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하영아, 매번 미안하구나.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 챙기는 게 제 기쁨이에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잠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영은 자신을 외면했지만 며느리 하영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 주었으니까요. 은숙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VIP 라운지 화장실을 점검할 시간이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은숙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상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었죠. 청소부가 길을 막고 있네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비켰습니다.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죠. 은숙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다시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와 함께 있었죠.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태영이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영은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왜 평일 오전에 백화점에 있는 걸까요? 태영아. 은숙이 무의식적으로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영의 표정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와의 친밀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은숙은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죠. 태영과 그 여자는 손을 잡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은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영은 분명 하영과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지내다니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청소 도구를 들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일을 해야 잡념이 사라질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숙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하영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죠. 휴게실에서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앉아 기다렸습니다. 은숙 언니, 며느리분이 정말 효자네요. 매주 이렇게 도시락 갖다 드리고. 김정혜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영이가 착해요. 제 친딸처럼 잘해줘요. 은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은 하영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하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하영아, 고맙다. 새벽부터 고생했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즐거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깍두기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은숙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오전에 본 태영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영아, 태영이는 요즘 어때?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출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태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하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전 약국으로 가볼게요. 저녁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하영이 나간 후 은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숙은 다시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오후 청소는 고객이 많아 더 조심스러웠죠.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은숙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여기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돌아보니 오전에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은숙이 급히 사과하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일도 제대로 못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은숙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청소부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VIP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희의 손바닥이 은숙의 왼쪽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이었죠. 은숙은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쇼핑하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은숙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65년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인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 같은 청소부가 나한테 명령해? 윤재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바로 그때 VIP 라운지 입구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하영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급히 나온 터라 가운도 제대로 못 벗고 온 상태였죠. 어머님, 하영의 비명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영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그 순간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따뜻한 미역국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하영은 은숙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은숙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윤재희가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또 청소부 동료야? 윤재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영이 분노에 찬 눈으로 윤재희를 쏘아봤죠. 제 시어머니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재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청소부가 당신 시어머니라고? 윤재희가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재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어머님한테 왜 손을 대신 거예요? 하영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영이었죠. 오빠. 하영이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영이 여기 있으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윤재희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이야, 무슨 일이야? 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하는 말투였죠.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 여자 편을 들어?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영은 하영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편을 든다고? 난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태영의 말에 윤재희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은숙을 가리키며 말했죠. 태영 씨, 저 청소부가 저한테 막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낸 거예요. 윤재희의 거짓말에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희는 무시했죠. 태영이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양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낯선 차가움이 담겨 있었죠. 윤재희가 태영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태영 씨, 저 청소부 아는 사람이에요?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영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숙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태영의 말에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3년간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라니요. 하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영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은 하영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하영아,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태영의 말에 하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재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죠. 아, 그냥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 여자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윤재희가 하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어머니예요. 어렸을 때 잠깐 키워주신 분이죠. 진짜 어머니는 아니에요. 태영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은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가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어머님이 우릴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럴 수 있어?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팔을 뿌리쳤죠. 하영아, 넌 몰라. 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태영의 말에 윤재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은숙을 향해 말했죠. 이제 알겠네요. 양어머니. 그것도 청소부인 양어머니. 태영 씨, 당신 저한테 대기업 임원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윤재희의 말에 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제이야,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태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희는 이미 화가 나 있었죠. 나중에? 당신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윤재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죠.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 나중에 따로 만나서. 태영이 윤재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희는 뿌리쳤죠. 싫어요. 지금 당장 설명해요.
당신 진짜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윤재희의 질문에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영이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8살 때부터 키웠어요. 은숙의 말에 윤재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태영 씨는 고아였네요. 거기다 청소부가 키운. 윤재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태영의 반응이었죠. 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희의 모욕적인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하영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님이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하영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였죠. 태영이 하영을 노려봤습니다. 희생? 그게 내가 원한 거였어?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청소부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았다고. 태영의 고함에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태영의 진심을 들은 것이었죠. 바로 그때 백화점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보안요원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윤재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저 청소부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처벌해 주세요. 윤재희의 거짓말에 하영이 분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우리 어머님을 때렸잖아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보안요원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장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그를 보고 급히 인사를 했죠. 회장님, 직원들의 인사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화점 건물 주인 강윤호 회장이었죠. 강윤호가 라운지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은숙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강윤호는 은숙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8년을 찾아 헤맨 얼굴이었죠. 조금 늙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박은숙 씨? 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어 강윤호를 쳐다봤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호텔 손님이셨던 강윤호님? 은숙이 기억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강윤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강윤호가 급히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숙의 빨간 뺨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죠. 누가 감히 은인에게 손을 댔습니까? 강윤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했죠. 윤재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영도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죠. 강윤호가 보안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 즉시 확인하세요. 방금 폭행 사건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에 보안요원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윤재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강윤호가 은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은숙 씨, 괜찮으십니까? 병원 가셔야겠어요. 강윤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청소부가 회장님 은인이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구경꾼들의 속삭임이 라운지에 퍼졌습니다. 태영과 윤재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하영이 강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님이 회장님 은인이신가요? 하영의 질문에 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호텔에 화재가 났었죠. 강윤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듣기 시작했죠. 2007년 5월 12일 밤 10시 서울 도심의 한 특급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죠.
불은 빠르게 번졌고 투숙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윤호는 당시 그 호텔 VIP 룸에 묵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였죠.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고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윤호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죠. 딸이 기침을 하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객실 팀장이었던 박은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길을 아니까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강윤호는 은숙을 따라갔습니다. 은숙은 직원 전용 비상계단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윤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딸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은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을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강윤호의 아내를 끌었죠. 강윤호도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은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거죠. 은숙은 1층까지 딸을 안전하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강윤호의 아내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숙의 폐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죠. 병원에서 은숙은 3주간 입원했습니다. 한쪽 폐의 기능이 30% 떨어졌습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상처였죠. 강윤호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퇴원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강윤호는 18년 동안 은숙을 찾아 헤맸습니다. 호텔이 문을 닫아서 연락처를 잃어버렸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거죠. 강윤호의 설명이 끝나자 라운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은숙을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봤죠.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영웅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양어머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윤호가 윤재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은인을 때린 사람입니까? 강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재희가 말을 더듬었죠. 저는 몰랐어요. 그냥 청소부인 줄만. 윤재희의 변명에 강윤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청소부라고 때려도 되는 겁니까?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강윤호의 질문에 윤재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강윤호가 보안요원에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보안요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희가 급하게 말했죠.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재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윤호는 차갑게 외면했죠. 은숙 씨에게 사과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강윤호의 말에 윤재희가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돌렸죠.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재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강윤호가 태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은숙 씨의 아들입니까? 강윤호의 질문에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아들입니다. 태영의 대답에 강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아들이든 친아들이든 당신은 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죠? 강윤호의 말에 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강윤호가 은숙을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은숙 씨,
제 사무실로 갑시다. 할 말이 많습니다.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일터로 돌아가야 해요.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강윤호는 은숙과 하영을 데리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태영과 윤재인은 그 자리에 남겨졌죠. 경찰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강윤호의 회장실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은숙은 이런 공간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강윤호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은숙과 하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죠.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급 도자기 찻잔에 따뜻한 녹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치료받으셔야겠습니다. 강윤호가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백화점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도구를 들고 왔죠. 간호사가 은숙의 뺨을 소독하고 냉찜질을 해줬습니다. 은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숙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강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한숨을 쉬었죠. 그저 하루하루 살았어요. 청소 일하면서요. 은숙의 대답에 강윤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제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연락이 끊겼죠. 강윤호가 설명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 많은 게 변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조카를 맡게 되고 은숙의 말에 하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화재 사고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남편 암 치료비까지 겹쳐서 빚을 졌죠. 결국 남편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은숙의 이야기를 듣던 강윤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강윤호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은숙이 손을 저었죠.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인이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찾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강윤호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죠. 은숙 씨, 18년 전부터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강윤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은숙 씨를 찾는 동안 감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었죠. 강윤호의 말에 은숙과 하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윤호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5년 전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은인을 찾아서 감사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강윤호가 서류를 은숙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기금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에서 80억을 더해서 총 150억 원을 은숙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윤호의 말에 은숙과 하영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50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은숙이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윤호는 단호했죠. 은숙 씨가 구해주신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와 딸의 생명입니다. 그 대가로 은숙 씨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시잖아요. 강윤호의 말에 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윤호가 계속 말했죠.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강윤호의 간곡한 부탁에 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영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받으세요. 어머님이 받아야 할 돈이에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죠. 회장님, 경찰이 윤재희 씨를 조사 중인데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희 씨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강윤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은숙 씨, 이것 좀 보시죠. 강윤호가 태블릿을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윤재희의 전과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전과 이범,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은숙이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하영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럼 저 여자가 태영 오빠를? 하영의 말에 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태영 씨를 노린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윤호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태영 씨 신원도 조회하세요. 직장, 재산, 신용 상태 모두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은숙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30분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김태영 씨 조회 결과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윤호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은숙 씨,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윤호가 서류를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은숙이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태영은 4개월 전 금융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업무 태만과 횡령 시도가 이유였죠. 현재 무직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영은 은숙과 하영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습니다. 총 4,500만 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2천만 원이나 되었죠. 은숙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하영이 서류를 주워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전 모르는 일이에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윤호가 진지하게 말했죠. 명예 도용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3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과 며느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 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영 씨가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박은숙 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하영이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녹취록을 재생했죠.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진단서 좀 써주세요. 돈은 드릴게요. 녹취록을 듣던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윤호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재희와의 메시지 기록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태영과 윤재희의 대화 내용이었죠. 치매 만들기 프로젝트 80% 완성. 후견인 되면 재산 다 우리 거야. 150억이나 받는데? 우리 대박 나는 거네. 메시지를 본 은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영이 급히 부축했죠. 어머님. 하영의 외침에 간호사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은숙의 혈압을 재더니 위험 수치라고 말했죠. 강윤호가 급히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충격받았을 뿐이에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강윤호를 쳐다봤죠.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강윤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영을 고소하고 싶어요. 파양도 하고 싶어요. 은숙의 말에 하영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저도 동의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하영의 말에 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도 진행하겠습니다.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윤호가 말했습니다. 하영 씨를 법정 양녀로 입양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강윤호의 제안에 은숙과 하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윤호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숙, 하영, 강윤호, 그리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 3명이었죠. 박은숙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은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먼저 김태영 씨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문서위조, 사기, 명의도용, 공갈 혐의입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하영이 고소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이 하영의 손을 잡았죠.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영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다음은 파양 소송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인 파양은 쌍방 합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판결로 가능합니다. 태영 씨의 범죄 행위가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하영 씨 양녀 입양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영이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죠. 어머님, 정말 저를 딸로?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이 하영을 안아줬습니다. 넌 이미 내 딸이야. 이제 법적으로도 딸이 되는 거야. 은숙의 말에 하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들도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은숙이 펜을 들었습니다. 고소장, 파양소송, 양녀 입양 서류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윤호가 말했습니다. 150억 증여를 오늘 실행하겠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강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태영 씨가 후견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증여를 완료해야 합니다. 강윤호의 설명에 은숙이 이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은행 서류를 꺼냈죠. 오후 2시에 은행에서 만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은행 VIP실에서 150억 원의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은숙의 통장에 150억이 입금되는 순간 은숙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은숙 씨, 축하드립니다. 강윤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숙이 강윤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청소일로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하영 씨께도 증여하시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하영아, 이 중에 60억을 너한테 주고 싶어? 은숙의 말에 하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하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단호했죠. 넌 내 딸이야. 당연히 받아야 해.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데 써.
은숙의 말에 하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영 씨가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무료 약국을 꿈꾼다고 들었습니다. 강윤호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렴. 은숙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억이 하영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은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영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만나주세요. 은숙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영이 문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님 만나실 거예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기로 했어. 은숙의 말에 하영이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과 하영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태영이었죠. 어머니. 태영이 은숙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막아섰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하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태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영아, 비켜. 어머니랑 얘기해야 해. 태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오빠랑 할 말 없으시대.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영아,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넌 상관없어. 태영의 말에 하영이 비웃었습니다. 가족? 오빠가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했어? 백화점에서 모른다고 했잖아. 하영의 말에 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숙이 하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영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태영이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태영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외면했습니다. 용서는 못해. 넌 선을 넘었어. 은숙의 말에 태영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어머니. 태영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혔고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영에게 고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문서위조, 사기, 명의도용, 공갈 혐의였죠. 태영은 고소장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파양 소송장도 배달되었습니다. 태영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영은 윤재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미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후였습니다. 태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연인도 모두 잃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죠.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영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은숙과 하영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영은 피해자 박은숙, 박하영의 명의를 도용해 총 6,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또한 피해자 박은숙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영의 범죄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알게 된 거죠. 증인 박은숙,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23년 전에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8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은숙의 말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은숙의 증언에 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태영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태영에게 물었습니다. 태영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죠.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대출 서류, 위조된 서명, 정신과 의사와의 녹취록, 모든 것이 태영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태영의 변호사는 선처를 구했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죠. 다음 재판은 3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태영은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태영이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태영을 아들로 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 은숙의 어깨를 하영이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3주 후 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윤재희도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죠. 윤재희는 폭행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재희는 결혼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이번 사건은 3번째 범죄입니다. 검사가 윤재희의 전과를 낭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죠. 또한 피고인 김태영과 공모의 피해자 박은숙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검사가 태영과 윤재희의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메시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태영과 윤재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강윤호,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강윤호가 증언대에 섰죠. 증인은 피해자 박은숙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윤호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8년 전 호텔 화재에서 제 가족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강윤호의 증언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박은숙 씨는 제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패를 망가뜨렸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강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숙였죠. 그런 은인을 피고인들은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강윤호의 증언에 판사가 태영을 노려봤습니다. 피고인, 부끄럽지 않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희는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다음 증인 박하영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태영과 무슨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하영이 차갑게 대답했죠.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영의 말에 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영과 눈이 마주쳤지만 하영은 시선을 피했죠.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영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붉어졌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양어머니를 배신하고 아내를 속이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말에 태영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재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윤재희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시 구속되어 교도소로 이송되었죠. 재판이 끝나고 은숙과 하영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호가 말했습니다. 은숙이 깊게 한숨을 쉬었죠. 끝났네요. 은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영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양녀 입양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재판이었죠. 신청인 박은숙, 피신청인 박하영,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숙과 하영이 나란히 섰습니다. 신청인은 왜 성인인 하영 씨를 양녀로 입양하려 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은숙이 하영을 보며 대답했죠. 하영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고 제 건강을 챙겨줬습니다. 진짜 딸보다 더 딸 같았습니다. 은숙의 말에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영 씨는 동의합니까? 판사가 하영에게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제 친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도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영의 말에 판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법원은 박은숙과 박하영의 양녀 입양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은숙과 하영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법원을 나오면서 하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영이 처음으로 은숙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은숙도 하영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강윤호가 축하한다며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죠. 은숙 씨,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강윤호가 물었습니다. 은숙이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하영이 꿈을 이루는 걸 돕고 싶어요. 은숙의 말에 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약국 열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다음 달에 오픈해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놀랐습니다. 벌써? 은숙이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건물도 좋은 곳으로 구했고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강윤호를 쳐다봤습니다. 강윤호가 손을 저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었습니다.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은숙이 말했습니다. 강윤호가 관심을 보였죠. 무슨 재단입니까? 강윤호가 물었습니다.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화재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18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재단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윤호의 제안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숙과 하영은 새로 얻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강윤호가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였죠. 작은 원룸에서 벗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차 마실래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엄마, 태영 오빠 생각나세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가끔 생각나.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은숙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시는 게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그렇잖니. 희귀질환 환자를 돕겠다고 하잖아. 은숙의 말에 하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하영의 말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모녀가 된 기분이었죠. 한 달 후 하영의 희망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1층은 일반 약국, 2층은 희귀질환 환자 무료 상담실이었죠. 하영이 환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희귀질환을 앓는 10살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대답했죠. 희귀질환 약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어머니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영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이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오픈 행사가 끝나고 은숙과 하영은 2층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 꿈을 이뤘어요. 하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숙이 하영의 손을 잡았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은숙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하영의 약국은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 은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자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죠.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영 씨가 면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태영의 소식이었죠. 거절하겠습니다.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3년을 키운 아이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하영과 저녁을 먹으면서 은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태영이 면회를 신청했대. 은숙의 말에 하영이 놀랐습니다. 엄마, 만나실 거예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 거절했어. 아직은 만날 마음이 없어. 은숙의 말에 하영이 안도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난 강해졌어. 은숙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태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은숙은 편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은숙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태영의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는지요.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출소하면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멀리서라도
어머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은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영이 옆에서 편지를 보더니 은숙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태영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은숙의 말에 하영이 안도했습니다. 은숙은 태영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버리지 않고 서랍에 보관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하영이 은숙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은숙이 물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죠. 쌍둥이래요. 남매요. 하영의 말에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죠. 하영아, 축하해. 은숙이 하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영도 울면서 은숙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이들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윤호가 축하한다며 찾아왔습니다. 은숙 씨,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가 되시는군요. 강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이 수줍게 웃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기 옷 세트였죠. 쌍둥이라니 축복이네요.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숙 씨가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복입니다. 강윤호의 말에 은숙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태영이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작업에 임했고 다른 재소자들을 도왔죠. 교도관이 태영을 불렀습니다. 김태영, 면회 왔다. 교도관의 말에 태영이 놀랐습니다. 은숙이 왔나 싶었죠. 하지만 면회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윤재희였습니다. 윤재희는 6개월 형량이 줄어 먼저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윤재희가 말했습니다. 태영이 차갑게 쳐다봤죠. 무슨 일이에요? 태영이 물었습니다. 윤재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한테서 돈 받았어요? 윤재희의 말에 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말하러 왔어요? 태영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윤재희가 급히 말했죠. 농담이에요. 사실은 사과하러 왔어요. 윤재희의 말에 태영이 다시 앉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돈 때문이었죠. 미안해요. 윤재희의 사과에 태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태영의 말에 윤재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윤재희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죠. 갈게요. 잘 사세요. 윤재희의 말에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하영의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할머니가 되어 매일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죠.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화재 피해자 300가구를 도왔고 피해자 쉼터 5개를 건립했습니다. 은숙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죠. 하영의 약국도 세계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 1000명 이상에게 무료로 약을 제공했습니다. 하영은 약사회에서 표창도 받았죠. 어느 봄날 은숙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남매를 유모차에 태우고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은숙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영이었습니다.
3년 형량에서 모범수로 1년을 감형받아 일찍 출소한 것이었죠. 태영은 은숙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은숙도 태영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서로 쳐다보다가 태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숙이 태영을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은숙이 물었습니다. 태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방에서 공장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태영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은숙의 말에 태영이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태영의 말에 은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 하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은숙의 말에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 유모차를 가리켰습니다. 하영이 애들이야. 은숙의 말에 태영이 유모차를 쳐다봤습니다. 쌍둥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축하드려요. 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영아, 앞으로 잘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은숙의 말에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태영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태영은 은숙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하영에게 태영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태영이가 잘 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여. 은숙의 말에 하영이 안도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그 사람 걱정하시다니. 하영의 말에 은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3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완전히 잊겠니? 다만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지. 은숙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은숙의 생일이었습니다. 67세가 되는 날이었죠. 하영과 강윤호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에는 은숙이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 하영의 약국 스태프들, 백화점 청소 동료들까지요. 은숙 이사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숙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은숙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은숙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67년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은숙이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정성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은숙의 말에 하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이 강윤호를 쳐다봤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우주가 보답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은숙의 말에 강윤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숙의 말에 모두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은숙과 하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었죠.
출근하기 전 은숙은 쌍둥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잤니? 은숙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웃었죠. 하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손주 안는 게 제일 행복해. 은숙의 말에 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도 은숙은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재단회의, 피해자 가족 상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 하지만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숙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백화점이 보였죠. 은숙은 백화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청소부가 일하고 있었죠. 은숙이 청소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세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고개를 들어 은숙을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부가 대답했습니다.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힘든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깜짝 놀랐죠. 이건 너무 많은데요. 청소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은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청소 일했어요. 은숙의 말에 청소부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이 청소부의 어깨를 토닥였죠.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은숙의 말에 청소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은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하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터에 다녀왔어. 은숙의 말에 하영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이 이야기를 들려줬죠. 저녁을 먹으면서 하영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영의 말에 은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을 뿐이야. 은숙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은숙은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얻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도 은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하영이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